센트럴파크 강도 사건이 올해 2배가량 급증하는 등 범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미충유회가 가을 소풍 경로 대잔치 회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민주당 전 현직 대통령이 총출동해 해리스 지지 연설을 펼칠 예정입니다. 뉴욕시 경찰의 부당행위로 뉴욕 시민의 혈세 약 8천만 달러가 낭비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센트럴파크에서 올해 강도 사건이 2배가량 증가하는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 센트럴파크 범죄율은 작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올해 센트럴파크에선 총 70건의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29건은 강도, 29건은 대절도, 10건은 중범죄 폭행, 2건은 강간 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강도 사건은 지난해 9건에서 올해 29건으로 무려 222% 증가했고 강간 사건도 지난해 0건에서 올해 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8월 1일 37세 소프트웨어 개발자 줄리안드 폴란드레스는 센트럴파크 울먼 링크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중 20여 명으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강도를 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진을 찍던 83세 남성의 카메라를 빼앗아 달아나고 벤치에 앉아있던 21세 남성의 휴대폰과 현금을 빼앗고 총으로 위협하며 25세 남성의 휴대폰을 요구하는 등 위협적인 강도 범죄들이 난무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여성에게 요구한 남성이 강간 미수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안식처이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센트럴파크에서 여러 범죄들이 잇따르자 시민들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어제 새벽 1시경 센트럴파크에서 3명의 남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4명의 청소년 집단을 수배,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추적 중입니다. 한미충유회에서 늘푸른 농장과 함께 제18회 경로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일 목요일 늘푸른 농장이 주최하고 한미충유회가 주관하는 18회 경로대잔치가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개최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인근 미주 한인동포 700여 명의 대대적 참석이 예상됨에 따라서 관광버스 예약을 위해 반드시 오는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은 한미충유회와 뉴저지 상록회, 뉴욕 상록회, 노인상조회, KCS 경로회관, 스테이트 아일랜드 노인복지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과 노래자랑, 경품 뽑기, 선물 제공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버스는 오는 12일 뉴저지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며 버스 대절과 중식 제공 등을 위한 40불의 회비가 있습니다. 한미충유회 이명빈 회장은 한인사회 어른들을 모시고 가을 소풍을 떠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참석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 민주당 소속 전 현직 대통령 3명이 모두 참석해 해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을 합니다. MBC 방송은 정통한 소식 등을 인용해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 현직 대통령 3명이 다음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이미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대선 출정식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생존한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
중 올해 100세인 지미 카터 대통령만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손자인 제이스 카터가 지지 연설을 하게 됩니다. 또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지지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전당대회를 통해 해리스 대세론이 더욱 뿌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 등으로 대선 전국이 시작된 이래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가 교체된 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실시된 100여 개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스전 데스크가 최근 실시한 111개 여론조사를 집계해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7.7%로 47.3%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0.3%포인트 차로 리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평균에서 2.3%를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리드폭은 0.3%포인트에 그쳤지만 큰 흐름에서 역전 추세로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양자 대결이 아닌 다자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3.7%포인트 앞섰습니다. 또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에서도 해리스의 약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슈퍼팩인 원투팩나우가 실시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1%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려 9%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윈트팩나우가 지난 7월 초 실시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3주 만에 무려 13%포인트 정도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낸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렬한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의 대담에서 인류 최고의 위험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핵온난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X를 통해 생중계된 머스크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등의 최고 지도자와 잘 지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핵온난화라는 개념은 국제사회 통제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란 등이 해당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푸틴과 김정은, 시진핑을 잘 안다며 자신은 그들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터프하고 사악한 사람들이며 총명하고 자신들의 게임에서 최정상을 차지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을 설명하며 놀라운 시기라고 자화자찬한 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북한발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급진 좌파 미치광이라며 지난 3년간 국경 문제를 방치했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팁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공약은 자신의 공약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담은 당초 동부시간 오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X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41분이나 지연됐으며 트럼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자리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소속 대선 후보로 올해 대선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분석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뉴욕주 후보 등록이 무효화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주 법원이 12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 의뢰에 제출한 주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뉴욕주의 가짜 주소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1960년대부터 뉴욕에서 생활하다 2014년 로스앤젤레스로 주거지를 옮겼으며 최근 뉴욕주 후보 등록 의뢰에 웨체스터의 친구의 빈집을 주소지로 기재해 이미 일부 언론이 엉터리 주소지라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케네디 주니어 주소지에 케네디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살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케네디 주니어는 주택의 침실 하나를 임대해서 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경합주인 미시건과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 19개 주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렸지만 20개 주 이상에서 허위 주소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캠프 기밀 문건이 유출된 데 이어서 바이든 캠프에도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FBI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의 기밀 유출 등 해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FBI가 이란이 트럼프 캠프는 물론 바이든 캠프 등 양쪽 캠프 모두에서 정보를 탈취하려 한다는 의심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6월 바이든 캠프에 대한 피싱 시도가 있었고 FBI는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으며 트럼프 캠프도 기밀 자료를 언론사에 보낸 것이 이란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해킹 시도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전에 이루어졌으며 바이든 캠프 직원 3명이 피싱 이메일을 받았지만 해킹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해킹을 당했다고 판단하면서도 FBI를 신뢰하지 않아 FBI의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캠프에 대한 해킹 시도에서 트럼프의 고문인 로저 스톤의 이메일 계정 침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중요 정보가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뉴욕시 경찰의 부당 행위에 따른 소송과 패소 판결 등으로 인해 8천만 달러의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단체 리걸레이드 소사이어티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 30일까지 뉴욕시가 뉴욕시 경찰의 부당 행위로 인해 소송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8,2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배상금 중간액은 19만 7,520달러이며 평균 배상액은 2만 5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리걸레이드 소사이어티는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뉴욕시가 지출한 경찰 부당 행위에 따른 비용이 5억 달러를 넘으며 특히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 10명의 부당 행위에 따른 지출액이 6,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지난해 배상액이 1억 1,564만 달러에 달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배상액 총액이 1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뉴욕시 산하 경찰감독위원회가 3만 6천 명 규모인 경찰에 대해 약 5천 건에 가까운 불만 신고를 받았으나 징계권이 있는 경찰국장은 이 중 55%만 징계, 2021년 71%에서 징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걸레이드 소사이어티는 뉴욕시경이 경찰 부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기강이 느슨해짐에 따라서 부당 행위가 늘어나고 결국 뉴욕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인 5명 중에 3명이 객관적 지표와는 상관없이 이미 심리적으로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바이브 세션 단계로 드러났습니다. 전자결제업체 어펌이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9%가 미국 경제가 현재 침체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또 침체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69%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을 꼽았고 50%는 친척과 친구들이 돈 문제로 불평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5%에 달했던 지난해 3월부터 미국이 침체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했으며 이 같은 상황이 내년 7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상으로는 2분기까지는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실제 상황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바이브 세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브 세션은 바이브와 리세션의 합성어로 심리적으로 비관적인 인식이 경제 상황과 별개로 침체 상태에 빠졌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지난 몇 년간 재산 증식이 주택 소유주와 소득 상위층에 집중된 반면 인구의 3분의 1은 재산 증식에서 소외되면서 단절이 발생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경기 침체의 전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속 원자재 중개업체 인비스코 DB베이스의 메탈 펀드 가격이 지난 7월 7% 이상 하락했으며 원유 선물 가격도 7월 초에서 8월 초까지 한 달간 14% 급락했습니다. 또 전기차,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구리는 올해 초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올랐지만 지난 5월 20일 최고가를 기록한 뒤 어제는 21.4% 내린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구리는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증가로 엄청난 가격 폭등이 예상됐지만 전기차 수요가 기대 이하로 줄면서 구리도 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아래 공포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가 다시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원자재 수요 감소는 현실적 공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경제가 잘 돌아가서 수요가 폭발하면 풍기 현상을 보이며 가격이 급등하지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되면 상품의 원료인 원자재 가격도 하락한다는 점에서 제조업 위축의 신호로 풀이됩니다. 반면 원자재 중 유일하게 금값만 치솟고 있으며 주식시장이 냉온탕을 반복하면서 안전적 고소득이 보장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CNN 방송이 글로벌 미용 수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울을 조명하며 K-뷰티 관광객이 서울로 밀려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인플루언서 이예림 씨는 올해 초 미용 시술을 위해 서울을 방문해 사흘 동안 15개의 시술을 받고 이를 자신의 틱톡 계정에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은 12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CNN에서는 인플루언서 이 씨를 사례로 들면서 글로벌 미용 수도로 서울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은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빛나는 피부와 윤기 있는 머리카락 등을 위한 미용 시술도 일반화되고 있으며 미용 관광이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용 시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이유로는 저렴한 시술 비용이라고 이 씨는 설명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소방국 신임국장에 보안회사 TNM 프로텍션 리소스의 로버트 터커 최고 경영자가 임명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지난 6일 규모 5.3의 지진에 이어 어제 낮 12시 20분쯤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해 LA 전역에서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해 약 일주일 만에 본토 깊숙이 진격, 1000평방킬로미터의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으며 러시아인들의 피난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CNN 앵커 출신으로 뉴욕 맨해튼에서 연방 하원 의원 출사표를 던진 존 아브론이 맨해튼 주택의 재산세 등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시내 버스 정류장 15,000개 중 지붕과 벤치 등 기본적 쉘터 시설을 갖춘 정류장은 3,5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마리나에서 31세 한인 남성 김모 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25세 남성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말 덴버에서 44세 한인 여성 김모 씨가 대학 교수 남편의 폭행으로 피살된 가운데 당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3개월의 딸도 경찰 수사 결과 친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새벽 2시 30분쯤 브롱스 클레어몬트 팍 인근 한인이 운영하는 빨래방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3분입니다.
한미충효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